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주변의 빚 4, 5천은 기본이고 아파트 대출 있는 분들은 기본 3, 4억들 가지고 있더군요. 정말 빚도 자산이나 헛소리는 그만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을 사면서 대출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왜냐,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대출을 받았다는 건 문제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실거주가 아닌 뭔가 한몫 잡으려는 그런 투기 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대출을 엄청 받아서 집을 구입했다는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요즘 많이 휘청이고 있죠. 네, 많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한때 아파트에 목을 매는 시기 있었죠. 지금도 목을 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불과 4년 전, 5년 전 이제 아파트 연끌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벼락거지였습니다. 벼락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벼락거지. 지금은 벼락거지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벼락거지라는 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벼락거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벼락거지. 참 이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끌에가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이 영끌한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졸지에 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끌에가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영끌한 사람들 집값이 올라가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제 돈을 못 벌고 영끌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졸지에 상대적으로 거지가 됐다. 순식간에 이제 거지가 됐다 해가지고 벼락거지. 아니 집을 안 사면 거지야? 집을 안 사면 그 누가 만든 거 진짜? 그런 말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을 안 사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벼락거지 원래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 황당한 말 아닌가? 희대의 개소리 아닌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말 만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 진짜 벼락거지는 누구냐면요. 그때 영끌 때 집을 사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끌 때 그때 무리하게 고점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고 사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졸지에 지금 거지등이 생겼잖아, 지금. 왜냐, 자신들이 대출받는 대출 빚을 감당이 힘드니까. 그분들이 어떤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접근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팔아가지고 남은 대충 갚고 이득 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이 투자 계획이라는 게 본인 생각대로 안 되죠, 이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오르기만 한 집이 어딨어요. 무조건 오르기만 한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없어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까? 아파트 남아 돕니다. 새 아파트 남아 돌아요. 전국에 아파트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금 부동산 보더라도 팔겠다 내놓은 집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사람들이 안 가잖아. 왜 안 갑니까? 지금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아파트 가격도 비싸거든요. 여러분. 호가로 내놓은 아파트 가격도 비싸. 거기다 분위기도 안 좋아요. 내 집장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와중에 무리해서 아파트 들어갔다 나도 낙동강 오리알일 수 있으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뭐 용끌하신 분들이야 뭐 감당해야겠죠. 근데 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요즘 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비도 미납된 집도 많다면서요. 관리비 미납. 보통 9평타의 아파트, 9평 8사죠. 8사대 아파트 이제 관리비가 보통 한 30만원 내외로 나오죠. 근데 이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미납된 집이 많다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알립니다. 요즘에 관리비가 미납된 집안들이 많습니다. 각 세대별로 미납된 집마다 통지서를 넣었으니 관리 미납되신 분들은 하루빨리 관리사무소 문의하여 관리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런 안내 문구가 적힌 아파트가 좀 있대요. 물론 모든 세대 주민들이 관리비 못 낸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내죠. 근데 못 낸 집도 있대. 엄청 큰 돈 아니죠, 여러분. 관리비가 엄청 큰 돈 아니죠. 관리비도 못 낼 것 같으면 아파트 사면 안 되지.
근데 요즘 아파트 관리비도 못 낸 집이 있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대. 뭐 천세대전 아파트인데 관리 못 낸 집이 한 60가구 있대, 이게. 여러분,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영끌이 뭐예요? 영어를 끌어모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하는 거잖아. 뒤가 없는 거 아니에요. 뒤가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이 투자가 잘못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그렇지. 아파트 한 채에 내 남의 인생을 다 배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빚까지 져가지고. 거기다 영끌하신 분들 상당수는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가정이 있는 분들이야. 이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 남은 식구를 다 골로 간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아무 어떤 생각 없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굉장히 극단적인 투자 방식이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가진 돈에다가 엄청난 대출을 끼얹어가지고 이거 투자하는 거잖아. 그럼 잘못되면 집은 고사 치더라도 얼마 건지지도 못하잖아, 이게. 집으로 뭔가 좀 재미 보려고 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날릴 수 있습니다. 집까지 날릴 수 있죠, 이게. 물론 아파트가 좋은 거 아니합니다. 아파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꼭 아파트 산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안 산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솔직히 목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 툭 까놓고 투자 목적 아니라면 아파트에 목맬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아파트 투자, 뭐 돈, 재테크할 목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집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화가 생긴 거죠. 오히려 지금 아파트 사는 분들이 더 위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왜냐, 대출을 더 많이 끌었으니까, 이게. 뭐 아파트 산다고 무조건 다 능력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상대적으로 일반 주거환경보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벌이는 더 나았겠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봐. 그것도 자기 직장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연끌 비중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화성 동탄이죠. 그 동탄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그 거주자들 중에 상당수가 삼성 임직원이에요, 삼성 임직원. 근데 요즘 올해부터 삼성에서 칼바람 탁탁 들이잖아. 어떻게 버틸려 그래? 그 외벌이도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외벌이도.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나가면 끝 아닌가? 뭐 삼성 나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대요? 그 말에 들어갈 수 있대? 누가 들어가게 준대? 누가 나이 많은 사람 받아준대요? 뭐 희망케 돈은 좀 주겠지. 근데 그 돈 가지고 메꿀 수 있냐고, 여러분. 그 아파트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파트 자체 좀 무리하게 좀 대출 받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구입하신 분도 있다는 거지. 뭐 동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잘 찾아보면 많이 있지, 이게. 아무튼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 그냥 집일 뿐이야, 집. 그냥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누가 뭐 아파트 몇억 개 사고 몇억 주고 팔았다.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들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 사람 좋은 거지 내 좋은 게 아니잖아, 맞잖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가 얇다는 거야. 이 영끌도 왜 생겼냐면 그런 거예요. 누가 집 샀는데 몇억 올랐다니까 배 아파가지고 나 뛰어든 겁니다. 그 얘기 안 들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겼을 텐데, 괜히 누가 뭐 아는 지인이 뭐 이번에 아파트 좀 샀는데 몇 달 사이에 뭐 1억 5천 올랐다 하더라. 앞으로 아파트 계속 오른다니까. 너 봐. 나중에 지금 안 사잖아. 나중에 못 산다니까. 너 땅을 치고 후회. 이런 얘기 들으니까 팔랑귀가 돼가지고 나도 사야겠다. 그렇죠. 이거 좋다더라. 이거 떡상한다더라. 근데 정말 좋고 떡상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말 듣고 따라하는 거야. 남의 말 듣고 달린 적 있냐고. 남의 말 안 들었어도 문제 없단 말이야. 자기 하는 것만 제대로 했어도.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있잖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남의 말 듣고 따라하면 안 된다고. 남의 말 듣고 따라했다가 내 인생 잘못되면 그 사람 책임져 줍니까?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아파트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하나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끌어바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5억이면 1억 자기 돈에 4억 대출 기본이더라고요. 진짜 놀랍니다. 완전 서민들이 저렇게 대출 받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서민도 있겠지만 보통은 좀 중산층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실 서민은 저렇게 못해요. 서민은 저렇게 못해. 직장이 엄청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출을 4억 받으려면 일반 사기업 가지고 안 되면 보통 대기업이나 직장은 좋은 데 다녀야 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연끌하신 분들은 서민들 중에서 이제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보통은 중견기업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탄 얘기할 때 삼성을 얘기한 거야. 예, 동탄은 아마 4억 대출 받았을 거야. 그 이상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일반 사기업 단위가는 그 대출이 안 나와요. 아시잖아, 여러분. 요즘엔 더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보통은 직장이 좀 많이 좋아야 돼. 왜냐하면 은행 생각해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저 사람이 대기업 다녀야, 아, 저 사람 연봉 많으니까 우리 대충 갚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중소기업 다니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갚을 수 있겠냐고. 저 중소기업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행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 저 사람 대기업 다닌다 말이지. 저기 연봉도 세고 회사도 나쁘지 않더라. 그러면 대출 좀 더 줘도 되겠다 해서 대출 더 주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직장이 좋다고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직장은 직장이지. 그래봤자 월급쟁이야. 돈 좀 더 버는 월급쟁이에요. 여러분, 뭐 삼성 다니다가도 부자 됩니까? 아니죠. 그냥 일반 직장인보다 좀 더 버는 월급쟁이야. 그리고 뭐 삼성 영원히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임원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내려와야 되잖아. 짐 싸두고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언젠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집 갚는 데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집 갚는 데만. 보통 연끌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 연끌하면서 차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차도. 연끌한 김에. 신축 아파트 들어갔으니까 구세 좀 맞춘다고 막 차도 무리하게 끌었어. 막 G80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랜저 시장 가서 뽑았습니다. 근데 그걸 할부로 뽑았어. 그럼 매달 나간 할부금도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집도 할부고, 자동차도 할부고, 스마트폰도 할부. 아, 생각해봐. 저기 연끌하신 분들 중에 진짜 아파트 대출 갚는 거 말고 정말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들 얼마 있을까? 아껴 쓰는 사람들. 있게 하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씀씀이 많이 커집니다. 씀씀이. 왜냐면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봐, 여러분. 저렇게 아파트 4억 대출 가다 그러면 보통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어떻게 한정하는지 아세요? 가구를 다 새 걸로 맞춥니다. 그전에 썼던 거 다 버려요. 그런 집 많이 있죠.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그전에 썼던 거 있잖아. 오래됐다 버려. 일부러 이제 인테리어 맞춘다고 TV도 좋은 거 맞추고, 침대도 좋은 거 맞추고, 소파도 좋은 거 맞추고, 냉장고도 이제 그 비스포크 포도 맞추고 한 300 되는 거, 김치 냉장고도 하나 좀 좋은 거로만 맞추고 다 구색을 맞춘다니까. 여러분, 누구 신축 아파트 이사간 집 가보면 아파트 때문에 놀라지만 들어가면 돈 내는 게 뭐냐면 가구 때문에 놀래. 가구 때문에. 와, 이거 대리석 아니야? 이거 비싼 건데? 얼마 주고 샀어? 아, 이거 한 200 주고 샀을걸? 여러분, 신축 아파트 갔는데 다이소로 맞추는 거 본 적 있어요? 다이소는 아니면 왜 일반 조립식 가구로 맞춘 거 본 적 있어? 한 집도 없잖아, 여러분. 한 집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 여러분? 뭐 중고나라 번개장터로 뭐 이제 가구 맞춘 집 본 적 있습니까? 없어, 여러분. 약간 그런 거 있어. 뭐냐,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왠지 거기에 막 꾸미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비싸게 많이 사. 그것도 할부로 산다니까. 이게 한 번에 여러 개 사면 할인되거든. 보통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매장 가가지고 한 뭐 500 이상 사면 뭐 몇 프로 DC 해주고, 아니 서비스 뭐 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살 때 TV, 뭐 에어컨,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뭐 밥솥, 커피포트 다 세트로 사버립니다, 그냥. 근데 그걸 할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대출이고, 가전제품도 대출이고, 자동차도 대출이고, 스마트폰도 대출이고, 다 대출이네. 와,
대출 4대 천왕이네. 대출 4대 천왕. 진짜. 아파트,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와, 그 매달 나간 할부금도 장난 아니고 거기다 보험료까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단순히 아파트 집값에 대한 그 원금이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올라간다. 보험료 올라가죠. 그렇죠, 여러분. 보험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세금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식비 같은 거 올라가죠. 관리비 올라가죠. 이게 다 올라간다는 거야. 단순히 아파트 원금이자 갖는 거면 술이 턱턱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오르는 거야. 부대비용도 오르는 거야, 이게. 자녀 있으면 자녀도 교육비도 오르는 거야. 장난감도 오르고. 근데 문제는 그럼 연끌을 하는 분들도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인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직장이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그런 집이 좀 많을 거라는 거지. 물론 뭐 모든 연끌한 분들이 무조건 다 힘들다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연끌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무리수긴 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투자가 좋아도 말이죠. 이거 한번 잘못 어긋나면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연끌해야 돈을 번다. 연끌해야 떼돈 번다. 연끌해야 나중에 부자 된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뒤를 보지 못했어요. 뒤를 보지 못했으면 뒤를 한번 대가리 치러야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 허우적대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것 같은데 정말 꾸역꾸역 버틴다거나 아니면 버티지 못한 집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데 함부로 대출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집이 좋아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무리해서 대출받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이 욕심 크게 부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번 차례에 확실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저런 일 안 당할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금문입니다.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의 욕심만 가지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